예, 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잘 전달이 되는지 또 이해는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된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수업에 그냥 들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은 실질적으로 그 손실보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용 수용 절차거든요. 공용 수용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절차상에서 감정평가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공용 수용, 환지, 환권 뭐 이런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공용 수용 절차에서 그 어떻게 감정평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은 앞으로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참 글씨가 좀 적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용 수용을 하게 되면, 일단 정부에서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역을 여기는 수용을 하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사업 시행자가 그 공용수용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옆에 지구 지정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 사업 인정이라고도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공용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용 수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자가 공익성이라는 명분 하에 그 나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공용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것이 이제 사업 인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시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 인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수용을 못 합니다. 사업 인정이라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의 어떤 사업 인정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각 법률에서 어떤 절차를 사업 인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야만 강제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개별법,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뭐 그 여러 가지 공공주택특별법, 뭐 이런 법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법률에서 의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 지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 인정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걸로 보면 그것이 이제 곧 공용 소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 그거 나중에 설명 더 드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어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사업 시행자는 뭘 하죠? 그 바운더리 내에, 그 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같은 지작물, 즉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물건들, 즉 토지와 지작 물건을 기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현황은 제대로 법정 지목과 현황 지목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건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수목은 몇 주가 되는지, 경제적인 투자를 한 모든 것들을 사업지구 내에 다 조사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건물 같은 거도 뭐 건축물 관리장이 있지만 실제로 현황 원칙이기 때문에 줄자를 가져가서 사업 시행자가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그 기본 조사를 합니다. 그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토지 조서와 조사한 물건을 조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서, 이러한 지작물에 대해서 우리 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이러한 일정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열람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조사한 토지라든가 아니면 물건의 내역이 제대로 조사되어 있는지를 보고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이의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람이라는 것은 보상 조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람 기간을 일단 이의 신청이 없이 넘겼다 그러고 하면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조사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추정력이 부여돼요. 즉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일단은 이 열람 공고, 이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이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근데 뭐 일단 그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뭘 하냐면 그렇게 열람 공고를 끝낸,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결과를 반영한 그 물건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감정평가사들은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면 일단 사업 시행자가 하나,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도지사가 한 군데, 그리고 주민들이 한 군데를 추천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대부분 통상적으로 지금 공익사업에서의 감정평가 행위는 사업 시행자 하나, 그리고 시도지사가 한 군데, 그리고 주민이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의 감정평가사가 이제 그 조사된 토지와 지장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뭐 통상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이 정도의 다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또 현황이 일치하는지, 또 사업 시행자가 평가사들도 사업 시행자가 조사한 내용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자기는 이제 현장 확인 의무가 또 있어요, 평가사들이. 그래서 현장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격을 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산정한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에서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는 그 세 군데의 그 산술된 가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업 시행자는 감정평가사한테 그 사업지구 내에 토지와 지장 물건에 대해서 객관적 가치를 모르니까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 다오 라고 평가사들한테 의뢰하는 거고, 그럼 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가 거래 사례라든가 또 그 건축비의 건축 원가라든가 뭐 수목의 이전비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 토지의 가격은 100원입니다. 이 건물의 가격은 2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 가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받아본 피수용자, 주민들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내 땅이 100원밖에 안 돼? 또, 내 땅이, 건물이 뭐 50원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이 하겠죠. 그런데, 마음에 든다면 뭐 계약 체결을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일단 이 평가사들이 산정한 이 금액, 이 감정 금액, 이 감정 금액은 실제적으로 뭐 제한일 가격입니다.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사들한테 의뢰해 보니까 가격이 당신의 토지 또는 뭐 건물의 가격이 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라고 사업 시행자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0원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거래에서 뭐 내가 얼마 줄게 하는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계약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 계약이 깨지잖아요. 이것처럼 단순하게 이 평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 가격이 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계약 체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의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는 제한의 가격입니다. 뭐 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마음에 들면 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매로서의 효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돈을 줘야 될 의무, 그리고 수용 당하는 사람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의무,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성립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인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마음에 들어서 계약 체결은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 땅은 150원의 가치가 있는데 감정 나온 거 보니까 100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의를 안 하죠. 나는 못해. 난 그 가격에 절대로 수용 못해. 그렇게 되면요. 사업시행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협의가 끝나고 나머지 협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얘기해야 하는 불만인 사항을 우리가 그러면 다시 그러면 객관적인 제3자한테 평가를 한번 다시 받아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의된 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로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수용재결입니다. 이 수용재결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는 150원을 요구하는데 감정한 거 보니까 100원이에요. 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일부는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데 지금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차에서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들을 모아서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당신의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시 그러면 객관적인 제3자인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다시 재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로 가격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러면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시 또 어떡합니까? 감정평가 해야죠. 여기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인 순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사들한테 두 군데입니다. 여기는 다른 감정평가사한테 이 토지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너도 다시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선임된 감정평가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뢰를 받아서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의 100원의 평가가 있고 100원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들은 150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어찌됐든 이제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죠.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감정평가사들도 다시 한번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또 합니다. 그 누구 말이 맞는지, 앞에 100원이 맞는지 150원이 맞는지 이 평가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다시 또 한번 재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내요. 그러면 평가사들이 그 평가를 내가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해보니까 이 토지의 가격은 120원 정도 돼 하고 재결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결이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한 건데, 그 평가를 결국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이 토지의 가격은 100원도 아니고 150원도 아닌 120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니들 싸우지 마. 내가 평가를 해보니까 그 토지의 가격은 100원도 아니고 150원도 아니고 120원이야 라고 다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물론 뭐 안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그래 보니까 100원도 아니고 120원이 맞는 거야 라고 확인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수용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 재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의 감정평가는 단순하게 제시가격이에요. 근데 이 수용 재결에서 나온 금액은, 이거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니들 가격의 정당한 금액은 120원이야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 수용 재결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제 나와서 재결이 나면, 이것은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 일단은 120원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는 어떤 행정적으로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수용 재결이 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너는 120원을 줘야 돼. 그리고 안 받는다고 하면 공탁을 해. 그리고 그게 끝나면 너는 수용 개시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에 너는 그 취득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 재결은 법적 효과가 있어요. 즉, 이때의 감정평가한 것은 제시가격이기 때문에 아무 법적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용 재결은 그 토지의 가격이 정당한 금액이 얼마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그 토지 가격을 사업시행자한테는 지급이나 공탁을 하고, 그리고 수용 개시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법률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효과가 수용 재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는 어떤 형성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수용 재결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수용의 절차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절차가 또 있는데요. 그러면 자, 나는 150원을 요구하는데 이제 또 한 번 평가를 받아놓은 거 12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 게, 그렇게 수용 재결이 나고서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15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용적에서 12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평가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의견을 또 받습니다. 얘는 당초에 보니까 120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나는 그거 만족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보자.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또 다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사들이 다시 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래서
그 새로이 평가된 선정된 그 평가사들이 그래? 보니까 뭐 150원 맞네? 아니면 뭐 그건 130원이네? 뭐 평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제기에서는 소유권을 비록 잃지만 보상금에 대해서는 계속 한 번 더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 때 감정평가 한 번 이루어지고 수용재결 때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의재결 때 한 번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탈 법원으로 가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만약에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게 되면 처음의 가격 말고도 두 번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의재결까지 갔는데 내가 만족을 못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소송도 1심, 2심, 뭐 사안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그때도 1심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2심 감정평가법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또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의 단계가 협의 단계, 수용재결 단계, 이의재결 단계, 1심, 2심 보통 5번 정도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의 절차는 바로 이런 지구지정부터 이런 감정평가를 거쳐서 수용재결 가는 이 단계에서 다 끝나요. 이 수용재결 다음 이후에는 수용의 절차가 아니라 보상금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보상금이 맞네 졌네. 왜냐면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미 소유권은 뺏겨요. 그 이후의 단계들은 이제 보상금만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그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으면 5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협의 단계, 수용재결 단계, 이의제한 단계 다 감정평가는 토지는요 공시지가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날은 바로 맨 위에 있는 이 지구정이 되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끌어다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뭐 소송 얘네들은 다 항상 이 수용재결, 이 사업인정 이 시점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업 인정이라는 거 별도로 써준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사업 인정 시점이. 이 시점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 시점까지 집값의 능률 정도만 반영해서 하는 거라서 항상 기준일이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항상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감정평가를 해서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뭐 공시지가를 좀 잘못 썼다든가 뭐 아니면 현황을 잘못 붙였다든가 뭐 그러면 큰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렇게 이제 사업 인정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재결까지 가서 이런 수용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수용재결 난 다음에 이의재결 갈 수도 있고요. 또 곧바로 수용재결 난 다음에 행정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시행자는 바로 이렇게 지구지정부터 수용재결까지 해서 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뺏어오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수용재결 절차와 다음에 또 설명하게 되는 환지 또 환권 이 부분들이 감정평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공용수용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뭐 소송 이렇게 가서 자기의 보상금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 사업이나 황권 사업은 그렇지 못해요. 감정평가가 거의가 한 번에 끝납니다. 거의 다투기가 쉽지가 않아요. 권리구제가 다투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이 절차를 알고 가셔야 이제는 이 단계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공용수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수용 절차에서 감정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에 걸쳐서 그런 것을 오늘 좀 설명드렸습니다. 유튜버 상이라서 조금 써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발매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드린 그 각 사업 단계의 그 내용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설명 듣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